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왜 도처에서 생명을 포기하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포기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요. 추석이 다가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처럼 가정에서도 칼부림이 일어나고 학교, 거리에서도 칼부림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소외감, 고립감, 그리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동아일보에서도 보면 어머니와 여동생 흉기 찔려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들은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있는 일인데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족들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범행을 저지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비극이죠, 비극. 비극 중에 큰 비극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죽인다라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 거죠. 네, 충남 당진 아파트에서는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패 진행이 돼서 미라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 죽어나간다 그러면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허경영 같은 정치인들이 판을 치니까 대한민국이 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불에 탄 승용차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참 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유서도 없이 어제 밀양 저수지 풀숲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숨진 채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미칠 노릇인 겁니다, 이거. 네, 대구 모텔 방에서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고 범인은 장기 투숙했던 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제천 무도천에서도 50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뭐 한국이 인구가 절벽이 일어난다,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해도 자살률 세계 1위고 그리고 저출산 세계 1인데 정치꾼들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윤석열은 계속 그냥 이념이 중요하다, 이념 쪽으로 내달리고 있고 이재명은 방탈하느냐고 정신을 빼앗겨 있고 허경영은 완전히 자기가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동정녀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정치인이래. 누가 그걸 찍어주겠습니까? 누가?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내가 우주만물 창조신이고 내가 동정녀에서 나왔고 그럼 찍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이용하는 정치인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지금 다문화 가정의 비극, 네, 숨진 채 발견된 5살 딸, 60대 아빠, 네, 68살의 아빠와 5살 딸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네, 남편은 모든 일은 전부 아내 탓이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아내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정 참 존중하고 우리가 외국인들 참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나라가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68살이 이제 아마도 늦게 결혼을 하신 것 같은데 네, 5살 딸과 이제 이렇게 숨진 채 발견, 이런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저출산에
비혼에 거기에다가 자살률에 그러니 많은 남성들이 이제 또 국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가고 또 이 국제 결혼을 하다 보면 비극이 있는 거죠. 도리어 그냥 비자를 노린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터져 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잘 사는 분들은 참 감사하죠. 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네, 원주 문마급에서도 40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뭐 이 추석에 엄청난 사건이 터질 겁니다. 칼부림이나 이게 가정이나 곳곳에서 터지고 있죠. 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살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말과 행동에서 큰 사고가 터지는데 지금 대한민국 그런 정황이고, 네, 대전 유성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50대 A씨 부부와 20대 딸 극단적 선택을 추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죠? 네, 영암에서 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네, 아빠는 성범죄 혐의자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비관했겠죠. 그래서 5명이 동시에 이렇게 숨진 채 발견되는 정황이고, 기업 파산이 급증을 해가지고 대출 갚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경제를 박살내버렸죠. 네,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만들어내서 은행은 이자잔치, 현금 부자는 이자잔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뭐 돈이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 몇백억 있는 재산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그냥 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서민들은 돈 벌어다가 다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병갑시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동학농민연명이 일어났던 조병갑시대. 그러니까 윤석열이, 추경호, 이창용이가 완전히 한국 사회를 극단적인 빈부격차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8월까지 기업 파산 신청 벌써 작년 전체 건수를 추월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윤석열이 관심도 없어요, 이런 거. 네, 빚 못 갚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연체율 사상 최고다. 관심 없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뭐 관심 있겠습니까?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돈방석에 앉아 있으니까, 국민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죠. 네, 국민고통 담보로 폭리 취했다. 유럽에서는 횡재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안 하잖아요, 이거. 네, 이재명이가 안 하잖아요, 이거. 이재명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을 하니까 국민이 믿을 수 있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다가 또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된 이유가 방탄하기 위해서 했다. 이번에 단식도 방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윤석열이 국민을 위해서 뭐 할 것처럼 하더니 완전히 자기 배만 불리고, 그리고 막 대통령실 맘대로 옮겨가고 돈 막 쓰고 다니고, 우크라이나 6.25 전쟁 때 소련 연합국으로, 연방국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그러한 우크라이나에다가 또 뭐 3조를 지원한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과시하고 다니잖아요. 과시하고. 국민들은 굶어 죽고 막 자살하고 있는데, 또 허경영이도 완전히 그냥 자기가 우주만물 창조주입니다, 동정리에서 나왔다, 백국 명패 300만원, 대천사 1억 하면서 앞에서는 국민들 정책으로 살릴 것 같더니 뒤에서는 종교 비즈니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꾼들이 보면은 그냥 막 뒷돈 받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꾼들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는 분권형 직접민주제 통해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재명도 허경영도 윤석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야. 지금 제3지대 정당들 막 창당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그나마 지금 장기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양양자나 금태섭 뭐 국힘이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뿐만 아니라 그 뭐 조정훈이, 안철수, 김동연이
제3지대에서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더니 결국에는 그냥 자리 하나씩 받고 그냥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더 이상 맹신자 광신자 되지 말고 종교 신도 되지 말고 국민들 스스로 깨어나갖고 대한민국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